엣지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엣지를 할 때 이제 어떤 것을 고려해야 돼요. 이제 셀렉티비티라는 것에 의해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이렇게 깎아 나가는데 깎지 말아야 될 우리가 셀렉티비티가 있어가지고 서브스트레이트는 던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논 유니폼 우리가 필름을 덮을 때도 어떤 때는 두껍게 덮이고 어떤 때는 얇게 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죠. 모든 공정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리고 엣지를 할 때도 엣지가 어떤 데는 많이 되고 어떤 때는 적게 되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모든 걸 다 퍼펙트하게 컨트롤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논 유니폼이라는 거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논 유니폼이가 생겼을 때 그걸 딱 고려를 해가지고 이 공정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갖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엣지 레이트 자체도 우리가 VF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VF보다 덜 되는 놈, 더 되는 놈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 퍼센테이지 갖다가 파이F라고 한번 생각하자는 말이죠. 그러니까 파이F 플러스 파이F라는 건 더 많이 엣지가 빨리 되는 부분인 거고 마이너스 파이F는 덜 되는 부분인 것이죠. 피크니스 우리가 깎으려고 하는 필름, 우리가 엣치하려고 하는 필름 자체도 HF라는 두께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했지만 이게 덮이는 공정에 따라서 더 덮일 수도 있고 덜 덮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플러스 델타 그러면 더 많이 덮여서 두껍게 된다고 마이너스 델타 그러면 덜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랬을 때 에이트 타임을 갖다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깎아야 될 것들 갖다가 다 깎을 수 있는 시간을 갖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언제가 가장 오래 걸릴지를 생각해봐. 언제 가장 엣지가 오래 걸릴지를. 우연하게도 두꺼운 데, 그러니까 얇고 두껍고 있을 텐데 두꺼운 데가 가장 느리게 깎이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워스트 시나리오지. 워스트 시나리오 이때가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릴 거란 말이죠. 그때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거보다 짧은 시간 한다면 우리가 이만한 두께 깎으려고 하는데 두꺼운 데는 덜 깎이는 데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인슈어 하려면은 컴플리트 엣지 갖다 우리가 인슈어를 하려면은 롱기스트 타임을 갖다 생각해야 된다. 롱기스트 타임을. 그러니까 티크니스 타임을 정하는 때는 HF에 뭐 이게 어떤 것도 다시 시간이 이 델타라는 것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우리가 스케일이 있을 때 이 두께와 그러니까 이 필름의 두께와 필름의 두께 HF 이 스테레오 두께가 HS라고 했을 때 요거의 비잖아. 그러니까 두께가 가장 두꺼운 데는 여기가 되는 거고 우리가 여기를 깎아내야지 확실한 거니까. 그러니까 요 두께를 갖다 하기 위해서 1 플러스 델타라는 걸 갖다 놔두는 거지. 찾아봐요, 여러분들. 자, 이게 완전히 깎이려고 할 때 가장 긴 시간은 언제냐면은 필름은 가장 두꺼울 때, 플러스 델타. 매치월릿은 가장 늦을 때, 마이너스 파이를 했을 때, 요 시간이 최소 시간이란 말이죠. 가장 모든 것들을 깎을 수 있는 그런 그 롱기스트 타임이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했을 때 만약에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깎기를 원하는 데가 다 날라갔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가장 얇은 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장 얇은 데서 두꺼운 필름이 있을 때 있고 얇은 필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을 거란 말이지. 이렇게 베리어빌리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기준은 얘를 깎기 위한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미 얘가 이만큼 깎였을 때 다 깎이는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그러고 그다음부터는 얘가 이만큼 남은 걸 깎이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밑에 서브스트레이트가 깎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how long is the substrate exposed? 이때는 shortest time substrate could be covered by film. 이때를 했다. 그러니까 가장 얇은 놈이 만약에 가장 빠르게 애칭되는데 우연하게 걸렸다면은 그렇다면은 서브스트레이트는 가 그때는 드러나가지고 깎이는 시간이 나올 거란 말이죠. 이 시간을 그러니까 커버드 된 놈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장 짧은 시간, 그러니까 짧은 시간은 HF 1-델타, 가장 얇은 데가 가장 빨리 했을 때. 그러니까 요 시간 이후는 우리가 어떤 H를 스타트 시켜서 한단 말이에요. 타임축으로 본다면은. 그러면은 가장 얇은 데가 만약에 가장 빠른 H에 걸렸다면은 T 커버라는 시간에 얘는 이미 다 깎였어. 얘는 이미 다 깎였어. 얘는 이 두꺼운 데는 이만큼 남았고 얘는 가장 낮은 H에 된다고 가정을 해야 한단 말이지. 그리고 얘까지 다 깎이는 시간이 여기란 말이지. 그게 롱기스 타임인 이 시간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요 시간 동안에는 이 서브스트레이트 H웨이트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 서브스트레이트가 드러나서 깎이게 되고 있는 시간이란 말이지. 요 시간에는. 그걸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the substrate exposed to H4 time은 total H time, 우리가 이만큼 해서 완벽하게 얘를 다 까는 시간을 고려를 했을 때, 1 플러스 델타, 스텝까지 고려해가지고 이만큼 동안에 깎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H 타임이야. 정리하는 H 타임. 그래서, 근데 가장 얇은데 얘는 스텝과는 관계없으니까 요 시간만큼 걸릴 거란 말이지. 요 뺀만큼이 서브스트레이트가 드러나는 시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브스트레이트가 얼만큼 HW가 되는지를 갖다 만약에 안다면은 거기다가 힉스포스를 곱한 값이 바로 서브스트레이트가 H가 된 양일 거란 말이죠. 서브스트레이트가 얼마나 H가 된지 양이고 그걸 다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VF와 VSP를 셀렉티비티 역수, 셀렉티비티라는 것은 이놈 대비 이놈이 얼마나 작다. 우리가 깎으려고 는 놈이 깎지 말아야 할 놈에 비해서 얼마나 잘 깎이냐니까 얘의 역수가 됐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란 말이죠. 이 페이지 이게 있지? 다음이었다. 그러니까 셀렉티비티가 이거니까 얘를 갖다가 이쪽 편을 옮기면 얘를 이쪽 편을 옮기면은 바로 이런 식이 될 테고 그 갖다가 쭉 펼쳐보면은 이제 쭉 하면은 이제 지울 거 지우고 하면은 어프로시메이션 하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HF 필름의 티크니스 HCS 서브스트레이트가 얼마나 까이냐 거의 델타. 델타는 스텝하고 필름의 B를 얘기하는 거지. 스텝의 두께와 필름 B. 이거를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셀렉티비티를 어느 정도 되는 H를 쓸 것인지를 갖다가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필름 두께가 얼마 정도 돼? 델타가 얼마 정도 돼? 이건 우리가 아는 값이야. 그지? 아는 값이지? 서브스트레이트가 얼마나 까야 될지를 우리가 결정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네? 서브스트레이트가 얘가 필름 두께가 1 마이크로미터, 0.1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이 델타 B가 뭐한 0.5 정도 돼. 델타. 스텝이 있는 게 스텝이 0.5 정도 스텝이 있어. 그 정도 스텝이 있을 때 얘가 뭐 0.001 정도 까여야 된다. 이 이상 까이면은 다음 스텝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마진이다. 하고 하면은 계산해 보면은 그러면은 한 50이 되겠지. 얘가 이렇게 하면 100이 나올 테고 0.5 하면은 50이 될 거지. 셀렉티비티가 적어도 50 이상인 H 갖다가 찾아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지. 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만약에 여기서 뭐 원래 식은 20이니까 H의 non-uniformity 파이가 0.1이고 필름 thickness가 non-uniformity가 0.05다. 이 유니폼들이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non-uniformity 수준이에요. 근데 필름과 그 서브스트레이트가 얼마나 까여야 되는지가 이게 크면 클수록 좋지. 물론 크면 클수록 좋지. 이게 뭐 100이다, 1000이다. 크면 클수록 좋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비율을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얘가 필름 두께가 얼마 있을 때 서브스트레이트는 최대 까여도 이 정도 이상 까이면 안 된다. 라고 정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값을 정해시키고 델타, 그러니까 스텝이 0.1 정도 됐을 때는 우리가 HF 필름과
서브제트가 까여야 되는 게 뭐 40이다. 그러면은 적어도 뭐 셀렉티비티가 뭐 18 이상 되는 셀렉티비티를 써야 된다. 뭐 델타가 크다. 델타 크다는 얘기는 스텝이 큰 스텝이 있다는 얘기지. 그럴 때는 스텝이 큰 스텝이 있으면 그 스텝에 쌓인 걸 까기 위해서 더 오랜 시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스텝이 없는 데서는 들어가가지고 나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단 말이야. 셀렉티비가 더 큰 걸 써줘야 되지. 그럴 때는 뭐 50 이상 써야 된다. 뭐 델타가 2이다. 덮어질 테니까 뭐 HS를 우리가 얼마, 그러니까 서브제트 얼마 이상 이루면 안 된다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뭐 얼마다 했을 때는 뭐 30 이상의 이 필름과 티크니스가 서브제트 까지 말아야 비교가 있다. 그랬을 때는 뭐 80을 잡는 거지. 이렇게 해서 셀렉티비티가 이런 놈을 갖다가 골라서 써야 된다는 거. 자, 요 다음부터 나오는 얘기는 내가 그냥 대충 어떤 내용의 얘기인지만 설명을 하고 지나갈게요. 이게 뭐 지금 그렇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갖다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의 얘기를 하는지를 갖다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 엣치를 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덮은 다음에 이 필름을 갖다가 이렇게 엣치를 하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엣치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을 고려해야 되냐면은 이것이 어나이소트로피한 엣칭이냐 아이소트로피한 엣칭이냐를 갖다가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어나이소트로피한다는 건 뭐냐면 방향성이 일방향성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우리가 엣치하는 방향만 쭉 가요. 어나이소트로피 레이트가 자 1이다. 그러면 얘는 쭉 이렇게 그냥 파이는 거야. 그리고 얘가 어나이소트로피가 0이다 그러면 아이소트로피가 된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고려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엣치를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스크 자체도 엣치를 받는단 말이지. 마스크 자체도 엣치를 받는단 말이야. 근데 다행히도 둘 다 어나이소트로피야.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갖다가 엣치를 하는 것도 어나이소트로피 해가지고 얘가 엣치가 이렇게 된 놈이 이렇게 엣치가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이 엣치하는 타임 동안에 이 마스크는 계속 존재를 할 거란 말이야. 계속 존재할 거기 때문에 이 필름들이 엣치가 이런 식으로 엣치가 들어가서 나중에 가서는 이런 것들만 이렇게 남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마스크 만약에 그대로 유지되게끔 이렇게 엣치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쓰는 엣치 방법이 어떻게 이런 경우는 흔하진 않지만 필름에서는 완벽하게 어나이소트로피한 엣치가 돼. 어떤 경우인데 마스크는 아이소트로피한 엣치가 조금 생겨. 다시 말해서 이쪽 축 방향으로 엣치가 된단 말이죠. 이쪽 축 방향으로 엣치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스크는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마스크는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런 식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런 식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런 식이 되고 이렇게 어나이소트로피하게 엣치가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엣치가 근데 필름은 아이소트로피.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처음에 이렇게 이만큼 있을 때는 처음에 이만큼씩 여기가 까이고 있을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는 얘가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될 거야.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까지냐면 이렇게 까져나간다. 이렇게. 응?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까질 때는 더 이만큼 이렇게 까져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페퍼가지 형태가 되면서 될 거란 말이죠. 페퍼가지 형태가 되면서 되기 때문에 최후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마스크는 이만했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은 위에는 이만큼 밑에는 이만큼 되게끔 이렇게 엣치가 되면서 이런 페퍼 형태가 된단 말이죠. 이걸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라인에 필름을 만약에 여기를 필름 길이라고 본다면 이만큼의 라인 윗에 로스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쪽에서는 라인 윗에 로스가 생기지 않지만 여기서는 마스크 길이와 필름의 길이만큼의 로스가
쪽에는 생긴단 말이지. 자, 그 얘기를 한 것이고, 만약에 필름을 갖다 엣치하는 것 자체도 아이소트로픽한 엣치가 조금 더 있다. 완벽한 아이소트로픽 엣치가 아니다. 마스크 할 때도 그렇다. 그러면 어떤 형태가 벌어지냐면 처음에 이렇게 마스크가 존재할 때는 엣치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 위에처럼 옆에처럼 이 마스킹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엣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엣치가 될까. 왜냐하면은 필름 자체도 어나이소트로픽하기 때문에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엣치가 있단 말이지. 응? 그러고 조금 더 이렇게 줄어든다면 얘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엣치가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하다 보면은 다 끝나고 보면은 어떤 식이냐 마스크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있고 그 밑에는 마스크의 크기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이런 식의 마스크가 남은 것보다도 더 안쪽으로 들어간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이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스크 이로전에 의한 라인 위스 로스 같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만 이 필름 자체도 더 되기 때문에 더 안쪽으로 더 들어갈 것이다. 그런 거니까 요거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고려를 해야 된다. 근데 요즘에 왜 내가 이거 갖다 그냥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지나간다고 하면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필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작은 엣치, 작은 크리티컬 사이즈에 엣치할 때는 그냥 어나이소트로피 이론해. 그냥 어나이소트로피에서 쭉 가는 형태만 돼. 마스크 이론이 별로 없다. 거의 없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드론 RI, 그러니까 이렇게 갖다 스퍼트링의 시스템 써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그러면 마스크 이론도 별로 없고 이렇게 어나이소트로피 같은 게 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갖다 고려할 사항이 크지는 않단 말이야. 근데 아무튼 이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같다 여러분들이 알아두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해준 것 같네요. 자,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것들 갖다 이제 필름 티크니스가 이제 티크니스 자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밀하지 않은데 이 시간을 뒀을 때 마스크가 이루어진데 얼마큼 되느냐, 필름이 사이즈가 얼마큼 되느냐 이걸 갖다 위치 레이시어 그만큼 단위를 갖다 계산해가지고 이제 얼마큼 돼서 라인 위스의 로스가 얼마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계산을 하라는 건데 물론 그 중요한 사항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는 걸로 했어요. 언제 한번 쭉 읽으면서 아 이런 얘기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좀 달라지고 뒤에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거야. 생각을 하면서 음, 그 엣지를 갖다 어떤 엣지를 쓸 것이냐를 갖다가 고려를 해야 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쭉 지나가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웨드층과 드라이층의 레사피, 그러니까 어떤 필름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필름들을 놓고 걔네들 갖다가 어떤 레사피를 이용해가지고 엣치하냐. 특히 웨드층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레사피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레사피를 존재해야 되는데 좀 많이 알려진 레사피를 갖다 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웨데치라는 것은 1970 옛날에는 굉장히 도민했고 이게 웨데치 대부분 다 있다고. 저는 그 웨데치라는 게 장점이 있잖아. 한꺼번에 쫙 배치됐단 말이야. 굉장히 많은 것들. 돈이 굉장히 적게 든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웨데치라는 것이 굉장히 우수한 방법으로 쓰였었는데 점점점 피처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그러면서 이 웨데치 갖고는 안 되죠. 왜냐하면 웨데치는 기본적으로 아이소트로픽한 엣치이기 때문에 아까 봤던 것들이 그런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엣치, 레시피가 존재해야만 할 수 있는 거야. 웨데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학적인 엣치이기 때문에 케미컬 엣치이기 때문에 센트리 아이소트로픽하기 때문에 A, 아이소트로픽 레이쇼가 제로고 그리고 물론 거기에 예외가 있어. 예외는 이제 원아이소트로픽한 크리스탈 엣치가 되는 예외가 있는데 뭐냐면은 엣치 레이시
크리스탈로그래피 오리엔테이션에 따라 아주 달라질 때가 있어요. 좀 이따 나오겠죠. 실리콘 엣지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탈 방향, 이렇게 평면이 111 방향을 하느냐, 290 방향을 하느냐, 011 방향을 하느냐에 따라서 엣지가 달라. 그럴 때는 우리가 넣는다 하더라도 지가 원하는 방향만 쭉 엣지가 돼가지고 남는 모양이 우리가 생각한 건 좀 다르게 된단 말이에요. 크리스탈 할 경우에, 크리스탈 엣지할 경우에 그런 경우가 좀 생기지. 아모포스라든지 폴리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이것이 적용이 안 된단 말이야. 실리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KOX나 이런 데다 하려면은 원원은 제일 덴스한 면이라고 부르는 거지. 제일 보통은 덴스한 면이 걔가 항상 제일 늦어. 그래서 걔만 남게 돼. 나중에 그 면만 111면만 남게 돼. 111면 111 원바 원원면 원원바 원바면 많잖아. 원원바 원바 얘네들만 나중에 남게 돼. 그렇게 아주 크리스탈 그렇게 모양이 된다는데. 그렇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이셀렉티비티를 가져. 왜냐? 아니면 안 쓰니까. 아니면 안 쓰니까 하이셀렉티비티 있는 놈들을 쓴단 말이지. 그러니까 외래치랑은 기본적으로 하이셀렉티비티 쓴단 말이야. 자, 옥사이드 외래칭. 옥사이드는 실리콘 옥사이드 얘기하는 옥사이드 주로 많이 옥사이드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뭘 가지고 하냐? 기본적으로 플로리스. 그렇지? 옥사이드라는 것은 굉장히 안정된 머티리얼입니다. 안정된 머티리얼 때문에 다른 걸로 하기는 되게 어려워. HF 그러니까 가장 강한 성 중에 하나. HF 하이드로포레이스를 가지고 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주의해야 돼. 왜냐면 HF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유리질을 녹이기 때문에 유리질이라는 게 사람이 어디냐면 사람의 뼛속에 있다는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스킨 같은 좀 집어넣을 때가 있어. HF는 들어가 만약에 이게 받게 되면 들어가서 뼈를 녹여버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도출된 죽는 거니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지. 가장 불산 사고들 많이 나잖아.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야. 자, 그냥 SiO2와 HF가 어떻게 만나냐? CSHF가 만나면은 H2 SiF6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수용해야 된단 말이지. 물에 녹을 수 있는 것과 우리 공사들은 이제 수용액상에서 녹아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 자꾸 HF가 줄어들면서 농도가 달라지게 된단 말이야. HF의 농도가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H라기 위해서 H천틀을 놓고 있다가 우리가 웨이퍼를 집어넣어가지고 했잖아.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농도에서는 이 정도 스피드의 H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농도가 계속 달라진단 말이야. HF가 계속 줄어들면서 이게 수용을 나올 때 이런 형태가 되니까 HF가 아니지. 그래서 농도가 낮아지니까 그럼 H 레이트가 달라져. 그걸 원하지 않죠. 만약에 오랜 시간 동안에 HF를 한다면 그래서 많이 쓰는 게 BHF라고 하죠. 버퍼링 에이전트 NH4F를 집어넣은 그 HF 용액 안에다가 그러면은 HF가 떨어질 때마다 얘를 갖다가 계속 공급해 준단 말이에요. 여기 NF가 HF NF2를 공급해 줘가지고 이 HF 마이너스 2 이온을 이 수용액상에서 컨스탄트하게 유지하게 된다고 갖다가 우리가 BHF가 본다고. BHF 우리가 많이 쓰는 BHF 많이 배운다고. 자, H 레이트는 정확히 컨스탄트가 아니야. H 레이트라는 것은 우리가 한 옥사이드의 퀄리티에 따라서 달라져. 그러니까 우리가 HF 우리가 길렀다 하더라도 얘가 덴스한 HF가 있고 덴스하지 않은 놈 있고 생긴 놈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랬을 때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밀도라든지 이런 게다 달라질 수 있어. 서멀리 그로운 옥사이드에 대해서는 1분당 퓨텐스 마이크론, 그러니까 10분의 1 마이크로미터 정도, 그 정도씩 1분당 된단 말이지. 근데 PECVD, 플라즈마 인핸스드 CVD, PECVD 배웠지? 플라즈마를 키워가지고 우리가 대포를 한 거란 말이지. 대포를 하는데 플라즈마를 커서 저온에서 이걸 대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포러스하고 퀄리티가 낮은 SiO2가 다 자랄 수밖에 없어. 그럴 때는 더멀로 기르는 것보다는 2 times better,
이렇게 큰 그런 HA가 나올 수 있고, 더욱더 옵사이드 BSG라든지 PSG 나왔을지 우리가 그 스피닝 가지고 그 평탄화하기 위해서 보론 실리케이트 글라스라는 포스포를 집어넣은 실리케이트 글라스 같은 것들 포스포스 정도 그 같은 경우에는 써말보다 이것도 맞춰가지고 2배에서 2배 더 빠르다라는 얘기예요. 셀렉티비티는 두 가지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지. 하나는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셀렉티비티가 있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걸 SIO를 하는 동안 포토레지스트가 녹아지면 안 되는데 포토레지스트는 주로 오갱스로 밴드, 유기용매들 녹는 거예요. 때문에 이 산에는 상당히 잘 견뎌줘. 상당히 잘 견뎌줘요. 그래서 이 언더커팅과 리지스트 어디저 페일러 이런 것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필름이 있는데 이렇게 SL가 있다. 그럼 이 PR 자체는 굉장히 탄탄하게 버텨주는데 무슨 얘기냐면 HF에서 이렇게 언덕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밑으로.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HF 솔루션의 H2O가 침투해가지고 여기 침투해서 이 PR 자체를 알려버리는 수 생긴다고. 어디전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전을 갖다가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HMDS라든지 여러 가지 처리를 해가지고 얘를 어디전을 강화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얘가 날아가 버리면 여기는 다 H가 되고 있는 거니까 문제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포토레지스트의 H는 굉장히 안 된다. 라는 거고. 또 실리콘 보통은 우리가 실리콘 위에다가 성장을 시키잖아. 그러니까 SiO2는 애칭을 시켜야 되지만 이 SI가 실리콘이 들어갔을 때 실리콘을 애칭을 안 시켜야 된단 말이야. 이 셀렉티비티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 HF는 실리콘은 거의 애칭 안 해. 굉장히 하이리한 셀렉티비티를 가지고 있어. 굉장히 완벽한 저런 필름. 괜찮지야? 실리콘 나이트레이드. 이것도 꽤 많이 쓰는 애들 중에 하나야. 실리콘 나이트레이드인데 우리가 쓰는 실리콘 나이트라는 것은 데포지션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벌크 물질에서의 실리콘 나이트레이드와는 살짝 달라. 사실은 이게 완벽하게 실리콘 나이트레이드가 아니고 여기에 옥시전이 좀 섞여 있을 수가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완벽한 실리콘 벌크에 있는 실리콘 나이트레이드를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얘네들은 두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HF나 BHF 아까 말했던 HF나 BHF의 H가 돼. 왜 H가 되냐면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슬로우해. 옥사이드가 SiO2가 녹는 거에 비해서 실리콘 나이트레이드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SiN이라고 쓴다고. 이게 정확한 SiN4가 아니라 이게 스토키오메트리컬리는 SiN4인데 근데 정확히 우리가 이 틴필름을 쓰는 것은 정확한 이런 스토키오메트리 못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하는 게 그러니까 SIN이라고 그런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굉장히 슬로우한데 그러니까 퀄리티가 좋으면 좋을수록 슬로우한다고. 굉장히 슬로우. 그렇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언제 옥시전이 별로 없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덮을 때 기본적으로 약간의 옥시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HF와 BHF의 반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컨센트레이트, 굉장히 농도가 높은 HF에 대해서 0.0이나 0.1 마이크론 포함 유닛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느리게 녹는 것이고 BHF에 대해서는 여기서 10배 정도 슬로우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녹지만 아무튼 녹기는 녹아. 약간의 옥시전 때문에 녹기는 녹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디 쓰면 안 되냐면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쓰면 안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됐으면 그냥 실리콘 내추럴이 우리가 날라갔다 이렇게 날라갔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실리콘 옥사이드 더 잘 녹아 이렇게 더 잘 까요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쓰면 안 된다. 만약 실리콘 옥사이드와의 셀렉티비티 원한다. 실리콘 옥사이드 남아있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방법 가지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방법 가지고 하면 셀렉티비티 당연히 없으니까. 얘는 실리콘 옥사이드를 잘 녹이니까.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포스포릭 엑시드, HCPO4 이걸 갖다가 끓여가지고 보일링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끓여가지고 하면은 나이트라이드 액추에이트는 0.01 분당 0.01 정도 돼요. 옥사이드는 0.000001 정도 돼. 실리콘은 0.0003 정도 돼. 자, 그럼 얘네 둘 간에는 한 1대10. 10분의 1 정도, 10배 정도, 10 정도의 셀렉티비티에 넣고 얘와 얘 사이에는 한 30 정도의 셀렉티비티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게 가능하다면 이걸 이용해가지고 웨드치를 하려면은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실리콘 에스라든지 이런 거 써야 되고, 웨드치를 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 그러면 이런 능력을 써가지고 할 수 있다. 근데 배치의 셀렉티비티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여기 고려를 해야 돼. 그럼 얘가 어느 정도까지 걸리시라는 것을 다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자, 실리콘을 깎는 거야. 이제 실리콘 자체를. 실리콘을 깎아야 돼. 자, 실리콘을 깎는 방법 중에 유명한 방법은 HNA라는 방법이 있어요. HNA라는 HSP가 있어요. HSP가 적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H, 하이드로플로릭 액시드야. N, 나이트릭 액시드야. HNO3. A, 아세틱 액시드야. HCOH. 얘네들을 갖다가 적합한 비율로 섞어가지고 녹이면은 실리콘을 갖다가 배치할 수 있어요. 베이직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저 화학적인 케미칼한 방법이 아니고 일렉트로 케미칼, 전기 화학적인 방법이에요. 전기 화학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얘가 일렉트론 호를 주고받으면서 전하를 띄게 만들어가지고 얘를 갖다가 전기적으로 하는 방법이야. 그 이제 케미칼한 방법이 되는 건데 베이직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이 용액을 집어넣으면 실리콘이 홀을 받아가지고 SI2 플러스가 돼. 에너지 리액션이라고 하지. 에너지 리액션. 리액션. 이말은 뭐라고 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에너지 리액션이라는 이 홀을 갖다가 받는 걸 갖다가 에너지 리액션이라고 하지. 일렉트론을 주는 것을. 이렇게 SI2 플러스가 되면은 여기에 수용성에 있는 OH-가 붙어가지고 SiOH2 2 플러스 이렇게 되면서 옥시데이션을 갖다가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옥시데이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옥시데이션이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옥시데이션이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얘는 누가 녹일 수 있어? HF가 녹일 수 있는 거지. 옥사이드랑 똑같은 거예요. 옥사이드랑 똑같은 거니까 얘를 갖다가 그러니까 OH-와 반응을 시킨 거예요. SiO2 반응을 시켜가지고 요놈을 만드는데 요놈이 SiO2와 비슷하게 작동을 하니까 얘를 HF로 녹여내는 거지. 그래서 하이드레이트 실리카인데 얘를 갖다가 플로릭 엑시드로 녹여가지고 H2 SiO6를 만들어가지고 수용으로 녹인단 말이지. 그러면서 실리콘을 갖다가 녹여내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HF와 4NO3와 SI 3SI가 해가지고 2H2 SiO6가 나오면서 4NO 가스가 나오고 4H2 H2O ADH4가 나온 거야. 얘는 수용이 일단 수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실리콘을 갖다가 녹여낸단 말이야. 자, 홀이 필요하다고 했죠. 홀이 이러면서 계속 홀이 나오는 거야. HNO2와 HNO3가 반응해서 H2가 반응해서 2HNO2와 4OH-와 4를 만들고 4를 실리콘한테 계속 공급을 시키는 거야. 공급을 시키면서 얘와 계속 실리콘을 많이 반응시키고 얘는 다시 돌아와서 얘와 반응해서 다시 이 반응을 계속 기사하게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OH-와 2H 플러스가 계속 공급이 되면서 나오고 그 나온 놈을 HF가 계속 녹여내는 것이다. 그죠?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일렉트론과 홀의 반응이 섞인 일렉트로케미칼 리액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펀트 타입과 도펀트의 콘센트레이션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도펀트라는 기본적으로 일렉트론과 홀을 갖다가 그 실리콘에 준 거 아니야. 때문에 일렉트론이 많으냐 홀이 많으냐에 따라서 지금 이 수용회사에서 일렉트론을 주느냐 홀을 줄 수 있느냐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일렉트론 홀이 많은 놈한테 홀 주기는 어려울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도펀트, 그러니까 얘가 P타입 실리콘이냐 N타입 실리콘이냐 아니면은 얘가 도핑 컨센트레이션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요 반응이 일어나는 속도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속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실리콘이 깎여나가는 게 차이가 생긴단 말이지. 또 하나, 여기다 만약에 우리가 바이어스를 잘 주면은 더 빠르게 덜수도 더 느리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인젝션을 갖다 공급을 해주는 방향이 되니까 더 잘 받을 수 있게끔 해주니까 이걸 통해서 더 빠르게 던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렉트로케미칼 리액션이다. HNA라는 것은 자, HNA, 그러니까 HF와 HNO3와 물과 COOH가 있어야 잘 된다. 이걸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HBAC 좀 차이가 나. 예를 갖다가 HF1, HNO3 3, 워터나 CH3, COOH를 8, 1대 3대 8로 섞는다. 아니면 1대 1대 1로 섞는다. 1대 8.3대 3.3로 섞는다. 이거에 따라서 HNAC 차이가 난단 말이야. 자, 1대 3대 8로 했을 때는 0.7에서 3마이크론 정도 분당 이 정도 넘겨준단 말이야. 근데 도핑 디펜던스가 있어. 도핑 디펜던스가. 그러니까 라이틀리 도핑 10의 17승 이하로 도핑되는 것은 그러면 레이트가 한 150분의 1 정도로 떨어져 버린단 말이야. 자, 이게 HF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SiO2도 HC를 시킬 수 있단 말이야. 1대 3대 8 정도 하면은 HC가 0.03 마이크론 퍼 미닛이야. 뭐가 있다는 걸 생각해서 우리가 만약에 SiO2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실리콘을 녹인다면 얘만 이렇게 녹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녹아서 나간다는 걸 갖다가 고려를 해야 한다는 얘기야. 1대1로 섞으면 4마이크론 정도 되고 도핑 디펜던스가 없어져. SiO2와 HA는 이렇게 먹었고 이때 8.3대 3.3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되시겠어요. HAC가 7 마이크론 겁니다. 제일 빨라진 거지. 도핑 디펜던스 없고 실리콘 HA도 조금 커지고 둘 다 커지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섞느냐를 잘 섞어가지고 이 셀렉티비티 실리콘 옥사이드가 주로 많이 셀렉티비티 못하니까 관련된 걸 조절해가면서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 한단 말이야. 아까 얘기했듯이 크리스탈로그라피 예측. 우리가 결정질에 있는 놈을 갖다가 예측을 한다면은 결정질 방향에 따라서 예측가 잘 되고 잘 안 되고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리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잘 아는 FC가 두 개가 겹쳐 있는 거지. 페이스 센터 큐빅이 두 개가 겹쳐진 구조란 말이야. 이건 지금 자른 건데 그렇다. 이 두 개가 있는 구조인데 이게 하나는 000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막 틀어진 거지. FC지. 자, 여기서 100면, 110면, 111면 보면 어떤 특징이냐면 이 111면이 가장 크로스 패킹 된 거예요. 가장 많은 실리콘이 있어. 그 때문에 얘가 실리콘 뜯어서 나간다 그러면은 다른 데가 뜯겨 나가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가장 크로스 패킹 된 데가 남게 돼 있을 거란 말이지. 다른 데 성기니까 쉽게 뜯겨 나가는데 얘는 꽉 차 있으니까 제일 안 뜯기기 때문에 111 방향만 남게 된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긴 실리콘을 예측했다. 그러면은 남은 111면만 쭉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런 형태의 예측이 일어난다. 이렇게 111면만 남아. 이렇게 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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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면이야. 얘네들가 이렇게 경사가 있지. 자, 우리가 그래서 110 엣지를 놓고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PEC는 지목을 해주세요.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111만 제일 슬로우하니까 나머지는 딱 X가 되면서 걔만 이렇게 남게 된단 말이에요. 딱 이렇게 남게 된단 말이에요. 111만. 그래서 걔네들만 남는 면으로 111만 남으면서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X 모양이 된다. 이것이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웹을 사용한 X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